오늘은 암 발병과 관련된 중금속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국제암연구소에서 분류한 발암물질 중에서 어떤 중금속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발암물질 분류에서 세 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그룹 1은 확실히 발암을 유발하는 물질들입니다. 이 중에 중금속은 베릴륨, 비소, 카드뮴, 크롬 화합물, 니켈 화합물이 있습니다. 그룹 2A는 발암물질 가능성이 높은 물질로 중금속으로는 납화합물, 코발트 화합물이 있습니다. 그룹 2B에는 발암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메틸수은 화합물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중금속들이 발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중금속은 특별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만 노출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중금속 중독이 있는 환자들을 검사하고 치료하기 전까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중금속은 생각보다 일상적으로 흔하게 노출되는 독성 물질입니다. 환자 숫자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중금속 특징이 한번 인체에 들어오면 잘 배출이 되지 않고 몸속에 계속 축적된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조금씩 가랑비에 옷 젖듯이 몸의 기능을 떨어뜨리고 암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중금속이 인체에 어떤 경로로 축적이 될까요? 다양한 경로로 몸의 중금속이 축적이 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경로는 바로 소화기관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먹는 음식을 통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중금속별로 어떤 음식을 통해서 들어오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중금속 5종 수은, 비소, 카드뮴, 납, 알루미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수은입니다. 수은은 미나마타병으로 아마 학교 다닐 때 수업 시간에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수은의 만성 중독 증상 및 징후로 신장, 간, 뇌, 내분비 기관, 근력 기관의 기능 이상, 탈모, 집중력 저하, 기억력 저하, 우울증, 자폐증, 치매, 파킨슨병, 수전증, 구내염, 소화기 장애, 자가 면역 질환, 면역 저하, 관절염, 심장 질환 등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로 뇌와 신경계 쪽에 영향을 많이 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은 중독에 기여하는 음식을 1년 동안 섭취하는 음식의 양을 고려해서 살펴본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에서 가장 기여율이 높은 음식은 수은은 어패류로 77.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뒤로 곡류가 15.18%의 기여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은 섭취에 기여하는 주요 식품 순위를 살펴보겠습니다. 1위는 다량어로 1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뒤로 백미가 14.53%, 갈치는 10.24%, 오징어는 8.73%, 고등어는 7.07%의 기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음식 순서는 수은이 많은 음식의 순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1년 동안 먹는 음식의 양을 고려해서 수은 섭취에 기여하는 순위입니다. 수은이 적게 들어있더라도 많이 섭취하면 기여율이 높을 수 있습니다. 백미를 보면은 매일 백미를 일정량 이상 많이 먹기 때문에 백미를 먹으면은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살펴볼 중금속은 비소입니다. 비소는 조선시대 사극에서 사약으로 나오는 유독물질입니다. 국제암연구소에서 발암물질 1군에 속해 있으며 확실히 암을 유발하는 물질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비소의 만성 중독 증상 및 징후로는 피로, 권태, 위장염, 백혈구 감소, 빈혈, 말초 신경병증, 말초 혈관 기능 부전, 피부질환, 탈모, 암, 고혈압, 심혈관 질환, 당뇨병,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비소 섭취에 기여하는 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해조류가 74.4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식품군입니다. 그 뒤로는 어패류가 17.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둘 다 바닷물에 잠겨 있는 것들이네요. 육지에 있는 비소 성분들이 결국 바다로 유입되는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비소 섭취에 기여하는 주요 식품을 살펴보면 김이 51.71%로 1위를 차지하고 있고 2위는 미역으로 22.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도 김을 좋아해서 자주 먹었었는데 이 자료를 보고 조금 섭취량을 좀 줄였습니다. 실제로 저도 중금속 검사에서 비소가 높아서 해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중금속은 카드뮴입니다. 카드뮴은 학창시절 교과서에서 이따이 병을 유발하는 중금속으로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카드뮴은 환경 호르몬처럼 작용해서 여성에게 문제가 되는 유방암, 자궁암, 난소암 등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카드뮴의 만성 중독 증상 및 징후로는 탈모, 만성 폐쇄성 폐질환, 가성 골절, 신장 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카드뮴 섭취에 기여하는 식품군에는 어패류가 40.4%, 곡류가 29.6%로 그리고 해조류가 16.7%
1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식품도 살펴보면 백미가 26.67%로 1위, 김이 16.89%로 2위, 오징어가 12.79%로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백미와 김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그 납을 살펴보겠습니다. 납의 만성 중독 및 징후에는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 중금속 중에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중금속입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탈모, 불면증, 언어장애, 목통, 소화기장애, 근육마비, 근육통, 활변, 뇌신경마비, 신장장애, 갑상선 질환, 파킨슨병, 치매, 학습장애, 자폐증 등등 너무나 많습니다. 이어서 납 중독에 기여하는 식품군을 살펴보면 가장 기율이 높은 음식은 어패류로 41.67%입니다. 두 번째는 감자 및 서류로 20.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감이 오실 건데요. 어패류가 또 나왔습니다. 대부분의 그런 중금속 노출은 바닷물과 관련이 많습니다. 주요 식품을 마저 살펴보겠습니다. 기여율이 높은 음식은 감자가 1위로 19.6%, 2위는 오징어로 11.42%입니다. 그 뒤로는 조기, 닭고기, 고등어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알루미늄을 살펴보겠습니다. 알루미늄 과량 복용했을 때 증상으로는 탈모, 소화장애, 그다음에 치매, 파킨슨병, 다발성 경화증 등이 있습니다. 알루미늄 섭취의 기율이 높은 식품군은 채소류가 31.44%, 어패류가 16.5%입니다. 또 어패류가 나오네요. 주요 식품에는 당면, 멸치, 무청, 상추, 배추김치, 바지락, 조개 등이 있었지만 특정 음식이 기여하는 비율이 높은 것은 별로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5가지 중금속에 기여하는 식품들을 살펴봤습니다.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대부분 중금속이 바다에서 얻어지는 생선, 해조류, 조개류 등과 관련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소에 흔하게 먹는 음식들을 통해서 다양한 중금속을 섭취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위에 언급된 음식을 전부 안 먹고 살면 될까요? 평생 한 번도 안 먹고 살 수는 없을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100% 완벽하게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포기하고 살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선택한 방법은 중금속이 많은 음식은 과다한 섭취를 최대한 피하고 적당히 섭취를 하고 미리 중금속 검사를 해서 주기적으로 체내에 얼마나 중금속이 쌓여 있는지를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한 번만 중금속 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1년에 한두 번 정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치가 높게 나온 중금속이 있다면 해독을 해서 몸에서 배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중금속 해독이 도움이 되는 영양소인 아연과 셀레늄을 충분히 섭취를 해서 중금속 중독을 예방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 달에 1회 정도 킬레이션 주사를 맞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선택한 중금속 중독 예방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서 암을 예방하고 건강을 제대로 관리를 하고 싶으신 분은 중금속부터 확실히 관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암과 관련된 유전자 검사에 대한 내용을 영상으로 담아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